Nate Diaz is a celebrity. He is a star. Boy, is he one tough motherfucker. Maybe in this game he's gangster. I might say that. You can say like that. UFC의 서바이벌 프로 TUF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네이트 디아즈. 하지만 이후 그는 수많은 승리와 패배, 그리고 파이트머니 문제로 UFC를 나가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코너 맥그리거와의 경기에서 파이트머니로 무려 200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 그의 파이터 인생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에 있는 수많은 범죄 도시 중 가난하고 위험한 도시로 취급되는 캘리포니아주의 스타튼. 미국 전역 평균에 비해서 범죄 발생률이 2배나 되는 도시였죠. 아이와 어른 모두 일상 속에서 범죄와 폭력을 보거나 겪어야만 했습니다. One of my first cousins was murdered here in Stockton. He was one of 54 homicides, I want to say, that year. 이 거친 범죄 도시 스타튼에서 자란 소년 네이트 디아즈. 아버지는 일찌감치 가족 곁을 떠났고 어머니는 3남매를 키우기 위해 밤 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네이트는 돈도 없었고 집에 먹을 것도 없어서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돌아온 형 닉이 브리또를 가져왔습니다. 형과 함께 체육관에 다니는 사람들이 운동이 끝나면 푸드트럭에 데리고 가 음식을 사줬던 것입니다. 네이트는 형이 다니는 체육관을 따라가면 굶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깡따구가 꽤 있던 네이트는 동네를 다니다 갱들과 싸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싸우는 네이트를 본 갱들이 그에게 영입 제안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닉은 동생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기를 바랬고 네이트도 형의 뜻에 따라서 운동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의 형 닉 디아즈는 네이트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닉은 다니던 고등학교도 자퇴하며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밤낮으로 훈련하는데 그에게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의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그날부터 닉은 매일 아침 그녀가 있는 묘지로 달려가 훌륭한 파이터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의 다짐대로 닉은 18살이라는 나이에 프로 경기에 데뷔해 승리합니다. 그리고 데뷔 후 몇 년이 흘렀지만 경기 후에 그는 I'd like to dedicate this performance. First off, a special girl, very special girl in my life, named Stephanie Wise. 이런 형을 따라서 네이트도 프로 선수가 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결국 19살의 나이에 데뷔하는 네이트는 커리어 초반 1승 1패를 거두지만 이후에는 타격으로 KO를 잡아내는 건 물론 주짓수 블랙벨트로서 연달아 상대를 서브미션으로 제압했습니다. 무려 4연승을 거두며 승승장구했죠. 그런 그에게 첫 번째 타이틀전 기회가 주어집니다. 훗날 UFC에 합병되는 WEC의 라이트급 타이틀전. 상대는 그보다 11살이나 많았던 에르메스 프랑카였습니다. 네이트는 하죽지세를 달리던 21살의 무서운 신의 연기에 그가 타이틀을 차지할 거라는 팬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르메스 프랑카는 당시 서브미션으로만 4연승을 달리고 있던 엄청난 주짓수 강자였고 그는 순식간에 네이트의 팔을 잡아내어 탭을 치게 만듭니다. 이는 네이트가 지금까지 기록한 유일한 서브미션 패배이기도 합니다. 챔피언 문턱 앞에서 패배하게 된 네이트는 굉장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런 네이트에게 형 닉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무명 선수나 유망주들이 UFC 계약을 놓고 싸우는 서바이벌 TUF에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형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TUF에 나갔지만 불과 하루 만에 엄청난 현타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숙소를 나가겠다고 제작진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예정된 시합이 있으니 나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심지어 상대팀 선수와 시비가 붙으면서 싸움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치닫습니다. 본인 특유의 거친 모습을 보여준 네이트는 결국 첫 경기를 치르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승리를 맛본 이후부터 갑자기 기분이 괜찮아진 네이트. 연달아 만나게 되는 상대를 꺾게 됩니다. 네이트는 옥타곤 안과 밖에서 확실히 그의 캐릭터를 보여주었죠. 심지어 이를 본 데이나 화이트는 그렇게 CEO에게까지 주목받은 네이트는 TUF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는데 경기 2라운드 도중 갑작스럽게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던 상대가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행운의 여신마저 그의 편이 되어줍니다. 그렇게 TUF 시즌 5의 우승자가 된 네이트. 운이 많이 따른 우승이었지만 이후 그는 운이 아닌 실력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TUF 우승 다음 해인 2008년 레슬러 출신인 커트 펠레그리노와의 경기 시작 10초 만에 테이크다운 당한 네이트. 일어나려고 시도해보지만 펠레그리노가 끈질긴 레슬링과 타격으로 네이트를 괴롭힙니다. 이어서 2라운드 네이트가 정신을 차리고 상대를 압박해보지만 마치 데자뷰인 것처럼 다시 테이크다운 당합니다. 몸을 비틀어서 겨우 일어나보지만 다리를 잡히고 슬램까지 당하며 다시 테이크다운. 그런데 네이트가 두 다리로 상대의 상체를 감더니 트라이앵글 초크를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지고 있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양손에 가운데 손가락을 뻗어버리는 패기.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네이트는 실력이나 캐릭터 면에서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죠. 이처럼 네이트 디아즈의 캐릭터가 돋보이는 그만의 제스처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 선수의 뺨을 날려버리는 공격. 상대와의 거리가 닿으면 펀치를 날리는 게 일반적인 공격이지만 네이트는 느닷없이 뺨따구를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형 닉 디아즈도 뺨을 날리면서 상대를 적극적으로 도발합니다. 이 유례없는 기술의 이름은 디아즈 형제의 근본인 지역명을 본따서 스타튼 슬랩이 되었습니다. TUF 우승 이후 무려 4연승까지 거둔 네이트는 UFC 라이트급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UFC의 PPV 대회에 처음으로 데뷔합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스플릿 디시전으로 판정패하며 연승 행진을 마감하는 네이트. 이후 그의 커리어는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승리와 패배를 번갈아가며 기록했고 심지어 본인이 TUF에서 승리를 거뒀던 상대 메이나드와 3년 만에 만났지만 패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형 닉 디아즈는 동생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KO와 서브미션으로 상대들을 모두 잡아내면서 6연승을 기록했고 결국 스트라이크 포스 단체의 웰터급 챔피언을 차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3년 전 패배했던 상대를 만나서 복수의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횟수로 4년 동안 닉 디아즈는 무려 10연승을 거두었고 이 모습을 본 데이나 화이트가 그를 UFC 무대로 영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죽지세인 형과는 대비되는 들쑥날쑥한 커리어를 기록 중이던 네이트 디아즈. 형의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았는지 큰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원래 체급이었던 라이트급에서 웰터급으로 이동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This is some of the best striking I've ever seen from Nate Diaz. Nate Diaz looking to finish this fight early. 캐리어와 서브미션으로 상대를 잡아내며 2연승에 성공했지만 곧이어 2연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에게 패배를 안겨준 2명의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김동현 선수였죠. 그는 당시 MMA 전적 13승 무패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짓수 강자인 네이트였지만 경기 시간 절반이 넘도록 김동현의 그래플링에 끌려다니며 경기에서 패배합니다. 그 시기 형 닉 디아즈는 UFC 무대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두 체급 챔피언 출신의 천재 파이터 BJ 펜을 만나서 상대보다 2배 더 많은 유효타를 기록하며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해냈고 Big combination connects again. MMA 11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동시에 UFC 웰터급 전점 타이틀전까지 치르게 됩니다. 이런 닉을 본 네이트는 다시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라이트급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라이트급으로 돌아온 네이트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직전에 2연패를 기록한 선수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며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UFC에서 4연승 중이었던 도널드 세로니와의 경기는 2011년 최고의 경기 중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훈훈한 인사를 건네는 세로니. 이후 단 한 번의 그라운드 경합 없이 서로를 향해 미친 듯 달려드는 타격 공방을 일삼았고 3라운드 시작 전에는 네이트의 손인사. 두 선수는 몸을 사리지 않으며 명경기를 만들어냈고 디아즈가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네이트는 라이트급에서 치른 3경기에서 모두 보너스를 받으면서 이름값을 크게 올렸고 마침내 본인의 커리어에서 2번째로 타이틀전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틀전은 애석하게도 네이트 디아즈의 커리어가 추락하는 시작점이 되고 맙니다. 타이틀전 상대는 바로 벤 핸더슨. 당시 그는 프랭키 에드가를 상대로 2번의 경기를 치러 챔피언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네이트가 체격면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었고 최근 3연승을 달리며 기세가 좋았기에 그의 승리를 점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이트는 경기가 진행되는 5라운드 동안 수차례 테이크다운을 당하며 흐름을 내줬고 한 개의 라운드도 가져오지 못하면서 이견이 없는 완장일치 판정패를 기록합니다. Score this contest 50-43, 50-45, and 50-45. 그리고 그는 다음 경기에서 조시 톰슨을 만나 생애 처음으로 TKO 패까지 당하게 됩니다. 당시 네이트의 편에 서있던 형 닉 디아즈는 상대의 무차별적인 타격을 보다 못해 흰 수건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형 닉의 상황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웰터급 잠정 타이틀전에서 카를로스 콘디스에게 패배했고 그 다음 해에는 챔피언인 조르주 생피에르를 만나지만 역시 무기력하게 패배하며 타이틀과 멀어졌습니다. 형은 챔피언 문턱에서 연달아 좌절했고 동생은 커리어 첫 TKO 패를 당하게 됩니다.
심기일전한 네이트는 1승 1패를 거뒀던 상대 메이나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KO를 잡아내면서 트릴로지의 최종 승자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네이트는 싸움에서 이기고도 즐겁지 않았습니다.